답을 하나 해드리고 갈까요? 정9834님,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까? 궁금해 하셨는데, 증시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호불호의 영역, 그리고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증권 계좌를 튼 사람이 2천만 명이잖아요. 2천만의 질문에 날마다 답해야 하는 게 경제방송의 본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시가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경제 상황에 대한 온도계 역할, 안테나 역할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어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이 대만에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내 과자주 주가가 뛰거든요. 왜 그러느냐? 중국이 대만 과자 수입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가장 빠른 소식은 사실 증시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증시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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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이 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의견이 나뉘는데 청와대를 새롭게 단장하는 이슈를 두고도 굉장히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를 베르사유 궁처럼 만들겠다. 베르사유 궁을 아마 여행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 안에 보면 그냥 그 건축물과 그 내부 인테리어 자체가 예술품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컨셉은 알겠는데 청와대를 그렇게 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또 해외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문화부가 청와대를 어떤 공간으로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그 청사진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네, 지난 7월 21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복합문화공간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다양한 공간에 전시장 그리고 공연장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미술공간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본관 같은 메인 공간을 미술관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야외 공간은 공연장이나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영빈관은 근현대 미술관으로 그리고 기자들이 있었던 춘추관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그리고 2층 브리핑실은 민관 갤러리나 미술관에 대여하는 대관하는 특별 전시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랑스 베르사유궁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베르사유궁의 특징이 그 건물 자체 아름다움도 있고 안에 있는 작품들의 아름다움도 있긴 하지만 정원도 또 있잖아요. 너무 예쁘죠. 네.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녹아있다 보니까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 일단 베르사유는 그 원래 궁전이었잖아요. 네. 지금 댓글에 베르사유의 장미 난리 났는데 세대 나옵니다. 근데 이 어떻게 궁전에서 미술관이 됐죠?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역사를 좀 살펴보면 태양왕 루이 14세 아마 아실 겁니다.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우 화려하게 지어졌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 귀족들이 또 궁전 안으로 거처로 옮겨도 될 만큼 매우 큰 공간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왕도 있고 귀족도 있으니 권력자가 있는 곳에는 미술품이 좀 모이기 마련이거든요. 다양한 미술품들이 많이 들어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축적이 됐고 그래서 이후에 1830년대에 이르러서 왕이 올랐던 루이 필립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1800 국립박물관으로 일반에 개방을 하자. 그래서 1837년도부터 국립박물관이 됐습니다. 7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던 건데요. 그 기간 동안 건물 자체 원형 유지하면서 곳곳에 걸려있던 작품들이 또 건물과 조화를 잘 이루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한 후에 좀 개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년의 기간이 필요했군요. 당시에도. 여기 보면은 정원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옛날에 그 딱딱한 거 하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도 하드 모양으로 깎아놓고 숨어있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군데군데 그 분수돼 있는 대로. 또 그 내부에 보면 거울의 방 같은 것들이 권력을 가졌던 이 태양왕의 그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청와대를 베르사유 궁처럼 만들겠다. 여러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일단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이 청와대
컬렉션이 단 한 번도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어요. 600-700점 정도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떤 장르의 작업이 그리고 어떤 작가의 작업이 몇 점이나 있는지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1997년도까지는 이 청와대 소장품이 비품으로 관리가 됐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5년마다 기록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후 정부부터 여러 정부를 거쳐서 전수조사를 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시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작업들도 있죠. 청와대가 최근에 개방을 하면서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품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우선 본관 1층 로비에는 김식 화백의 1991년작 금수강산도가 있고요. 그리고 연회가 진행되는 인왕실에는 전영림 작가의 2006년작 통영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빈과 만나는 접견실에는 나정태 작가의 1991년작 십장생 문양도가 있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품들 대다수는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본관을 신축하면서 커미션 워크로 그러니까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진 작업들인데요. 그렇다 보니 청와대 공간 자체와 잘 어우러지게 설계가 돼서 좀 감상의 가치가 큰 작품들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점은 시민들한테 오픈을 하면서 이번에 청와대 소장품 대부분이 사실은 수장고로 많이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용산의 새로운 집무실로 옮겨가게 된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대중한테 공개된 건 아주 일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 600-700점 정도 소장한 걸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소장 작품 수가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염려고 또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좀 염려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미술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좀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었던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청와대를 보면 천장이 굉장히 높은데 장식은 또 절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명이 들어갈 부분도 충분히 있고 또 건물 자체도 외관이 한국적인데 내부는 또 유럽의 궁전 양식을 따와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베르사유만큼은 아니더라도 미술관으로서 충분히 인상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근데 고려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이기도 하고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대중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또 이거 지나치게 또 훼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선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베르사유 궁전이 미술관이 됐다. 루브르 박물관 그 대표적인 프랑스 파리의 박물관인데 여기에서 보면 고려해야 될 것들, 고민하는 것들 그때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루브르 같은 경우에도 왕실이 있었던 공간을 미술관으로 한 사례인데요. 사실 루브르가 거의 최초격입니다. 18세기 중엽에 프랑스에서 왕실을 미술관으로 만드는 흐름이 좀 유행처럼 번져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두 가지 이유가 좀 있었어요. 이 계기가 그게 뭐였냐면 당시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존이나 유지 보수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으로 관리되는 일이 많았어요. 작품들 대부분이 가구 보관 창고에서 좀 썩는 일이 많았었고 보관을 잘 하려면 눈에 좀 띄는 곳에 두자라고 하면서 좀 이 작품들을 보이는 곳에 왕실 내부에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걸 일반 대중들한테도 공개를 하면 예술 작품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관객한테 영감과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개하는 김에 국민 문화 향수권도 충족시켜주자라는 취지로 왕실의 일부 미술품을 부분적으로 공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거의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왕실의 미술관화가 붐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왕실 혹은 궁전이 미술관이 된 대표적인 사례들이 제법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청와대를 복합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크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비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청와대가 좀 오랫동안 폐쇄적인 공간으로 여겨졌었잖아요. 그만큼 좀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고 미술관화를 착수해야 된다. 지금은 좀 성급하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루브르도 미술관을 오픈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68년이 지나서야 오픈이 됐던 거거든요. 그럼 처음 논의가 되고 정말로 미술관이 되는 데까지 근 70년이 필요했다? 네, 정말 오래 걸렸죠. 그리고 다른 미술관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전쟁이라든지 어떤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한다든지 하는 외부 요인이 있지 않는 이상은 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성급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로는 공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그 작품에 대한 조사도 오랜 정부를 거쳐서도 진행이 안 돼 왔는데 당장 미술관부터 연다는 게 조금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원형 보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존을 하려면 일단 그 원형에 대한 기록을 해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상세하지가 않은 편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으로서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 양쪽 다 의미가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도 의견이 나뉩니다. 일반에 공개하는 것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역사적인 공간인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70여 년의 준비를 해서 해외에서는 그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그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식구들 누구누구 오셨는지 출석 좀 불러드릴까요? 휴가 안 가십니까? 항상 오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핑크로보님 발전 오늘도 1등 해주셨어요. 제가 항상 보고 있어요. 경린이님 출첵엔 발전해주셨고요. 빅테크의 미래 그래요. 어떻게 될지 이거 좀 면밀하게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봉근이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제 고향에 갔습니까? 근데 제 고향에서는 제가 맛집에 가본 기억이 없어요. 서울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인데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